네. 두 번째 두 얘기도 번째 하고 싶어. 이거 얘기는,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 주제는. 왜요? 응? 이 주제는 왜 좋아하세요? 아, 이제 나도 어떻게든 도입을 하고 싶은 시스템이기도 하고, 네. 평소부터 관심이 많았으니까. 예.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와. 미통당의 김종인 대표도 그 얘기를 또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또다시 이제 기본소득제로 쏠리실 것 같은데 그냥 기본소득제라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스페인 정부가 이 빈곤 가정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달부터 월 최대 1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체를 다 주지 못하니까 가구당 64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급을 하는 건데요. 최대 4조 1천억 원 정도가 이제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 김종인 씨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전혀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닌데 아닌데, 그 왜 청년 갑자기 소득 뭘 꺼내놨지? 네, 청년 기본소득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젊은이들 기사더라고. 우선 주자. 네. 허허, 선거도 아직 멀었는데 왜 이러시나.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핀란드에서도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뭐 실험을 했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국민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믿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스페인 정부가 지급하는 이 최저생활비를 마치 스페인판 기본소득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이제 언론에서 많이 붙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원칙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건 뭐냐면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라든지 노동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페인에서 주는 최저생활비는 빈곤층 가정에만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아니에요. 차별적인 소득인 거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속으시면 안 된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별적이고 무조건 균등하게 주는 게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핀란드에서 했다는 그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게 뭐냐? 이건 뭐냐면은 2017년부터 2년간 25세에서 58세 실업자 중에서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매월 약 7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을 전개를 했습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소득을 받고도 사람들이 과연 구직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2,000명이라는 실험 대상 군을 딱 정해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 2년간의 실험이 끝나서 이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게 지난달 6일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어허. 당시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실패! 이러고 대서특필을 했어요. 결국은 포퓰리즘이었고 기본소득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국가 세금만 낭비했다. 바라 핀란드에서도 실패했다라는 식으로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 게 핀란드 사회보장국의 선임 경제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핀란드의 실험은 성공적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것 봐라 이 돈을 주니까 일을 안 노동력이 했다는 일을 거잖아. 안 한다. 구직을 구직을 못 했다는 못했다라고 거야.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실업수당을 받는 쪽이 있었고 이 기본소득을 받는 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구직 활동을 했다라는 걸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실업소득을 줬어요. 실업수당을. 근데 우리나라는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구직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 회사 가서 그 그렇죠. 면접 보고 명함을 받아오든지. 그렇죠. 또는 내가 이메일로 지원한 거를 증명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핀란드는 그러지 않다가 이 실험하는 중간에 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 요건을 적용을 해버리니까 이 대조군이 굉장히 많이 구직 활동을 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실패다. 봐라. 기본소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안 구하려고 하네.
라는 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첩국 사이소. 건강한 고향의 맛 화개장터 제첩국을 드셔보세요. 섬진강에서 직접 잡은 활제첩을 가족 같은 넉넉한 인심과 정성으로 조리해서 넉넉한 건더기와 진한 국물 맛을 담았습니다. 010-8560-5265로 전화 주시면 송 작가의 고향 선배인 주인장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10-8560-5265 500g 2인분 냉동팩 10개를 5만 원에 배송해 드리는데요. 부추와 풋고추를 곁들이시면 더욱 맛이 좋아진답니다. 010-8560-5265 화개장터 제첩 쿡쿡쿡쿡. 실제로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더니 그래도 이걸 받으니까 그래도 약간 심리적인 안정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다 라는 부분의 결과를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 이 실험 자체가 기본소득의 제대로 된 실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상당히 불특정 다수, 그냥 딱 2,000명만, 그리고 이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줬고 이 중간에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이 무작위로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또 하나가 이 실험군으로 포함이 되게 되면은 기존에 받던 복지 혜택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내가 일을 하건 안 하건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험을 할 때는 너가 기본소득을 받네? 그러면 다른 복지 혜택에서는 제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하지 않은 실험이라고, 실험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현존하고 있는 가장 원칙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원칙이 잘 맞는 그 기본소득제는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 1982년부터 지금까지 전 주민에게 이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석유 수입을 근거로 영구기금 배당이라는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알래스카 주에 거주했던 사람들한테는 매년 10월 둘째 주에 일괄적으로, 그리고 이 기금이 일정 부분 적립이 돼서 이걸 또 기금 운용을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정확하게 딱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기본소득이라는 원칙에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실험이라든지 복지 혜택 이런 거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알래스카주에서는 이 기본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자로 체포될 경우, 그리고 범죄를 인해서 구금될 경우, 요때는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일반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기본소득의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네. 대부분 이제 이 재원은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나라가 만약 이런 걸 포퓰리즘화 한다고 치면 네.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은 이제 그 국민들의 생활을 공평하게 안전하게, 모든 국민 똑같은 거니까 공평하게 안전하게 하고 조세라고 하는 그 취지가 국가가 그 돈을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들이 골고루 이러한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복지의 기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소득 분배에 대한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 쓰고 있는 그 돈들이 개인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단체라든지 기업들한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조세 수입, 그러니까 뭐 기업이 내든 뭐가 내든 많은 조세 수입들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이것들을 재분배하는 방향을 찾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개인한테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지원금 같은 경우로 뭐 나눠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반대로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포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에 대한 포션이 크죠. 크죠. 많이 크죠. 예, 기업들의 뭐 수출 보조금부터 시작해갖고 전기를 깎아준다든지 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 보조금 뭐 이런 식으로 따져놓고 보면 기업들한테 들어가는 보조금 비율이 엄청나게 큽니다.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생산 기업들이 활동이 되고 노동 인구가 충분히 있었을 때는 그렇게 기업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낙수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늘리고 사원 복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낙수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받아들이는 그 엄청난 자금들을 이거를 시설 재투자나 해외 공장 같은 식으로 외주해서 써버리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노동자들한테 나눠주고 노동자들 고용을 유지하고 지금 있는 임금 상황을 개선하고 주고 있는 보조금의 취지가 무색해진 거야.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아가는 수많은 보조금들이 사실은 중국이나 베트남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수익으로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뀌었으면은 그 포션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포션 조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으로 지급하는 기업 보조금의 80~90%를 다 끌어가지만 고용은 전체 노동시장 고용의 30%도 안 한다는 안 거예요.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에 돈을 몰아주는 거는 낙수 효과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네. 없다라고 판명이 됐죠. 경제 그렇죠? 전문가들이 그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낙수 효과 없다. 그리고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임금을 향상시키는 논의는 가당치가 않아요. 아니 2, 3%만 올리려고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저 임금 10%씩 올리자는 얘기만 꺼내자마자 얼마나 정부가 많은 역풍을 받았습니까? 난리가 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향상시키자는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 이 수요들 기업에다 줘서 내려오지 않을 이 돈을 국민들한테 직접 주고 이게 시장에서 소비로 전환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자는 겁니다. 즉 100만 원을 1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10억을 몰아줬을 때랑 이걸 100만 원씩 쪼개가지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나눠줬을 때 이게 어느 쪽이 경제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걸 보자라는 게 지금 서구식 그 일종의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러한 국민 지원에 대한 방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사실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계층한테 조금 주고 나머지를 기업 쪽으로 지원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왜 기업한테 그 돈을 주냐고. 그래서 국민들 전체한테 다 나눠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재난지원금을 지금 다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선순환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부터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은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항상 포퓰리즘이 따라 나올 때 여러분은 뭐라고 반박을 하셔야 되냐면 방금 송 작가님이 말씀하신 기존에 우리가 낸 세금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포션 조정을 이제는 해야 된다. 왜? 기업 경제 구조 자체가 예전에 한창 경제 성장을 할 때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전과 수십 년 전에 결정한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비율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 기본소득은 어디서 올 것이냐. 재원 마련을 지금 쓰고 있는 데서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쓰고 있던 돈에 비율 조정만 하면은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면은 상대방한테 설득력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전기료 깎아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이런 거 해봐요. 이게 서민들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전기료가 기업 안에서 생산되는 생산원가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인건비가 그 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원가에 얼마나 차지할 것 같아요? 대부분 3%에서 5% 미만입니다. 전기는 1%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깎아준 기업이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사람들한테 지급하면 이걸 통해 소비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소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10억을 풀이면요 50억 원 이상의 시장 효과를 확대시킵니다. 그러니까 밥을 내가 밥집에 가서 10만 원을 쓰면 그 사람은 닭을 8만 원어치를 사 먹고 닭집 사람은 맥주를 6만 원어치 사 먹기 극단적인 예로 치자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시장 안에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났을 때 구매력이 엄청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생산된 부가가치가 결국은 나중에 기업의
구매 활동으로 연결이 되면서 기업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왜 자영업자들 비중이 유독 우리는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면 자영업자들 비중도 높아지고 자영업자들 죽는다는 얘기를 쏙 들어가게 하려면은 지금처럼 국민들한테 다이렉트로 풀면 되는 거예요. 기업한테 들어가던 돈 포션을 줄이고 국민들한테 다이렉트로 풀면은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나한테 심리적 여유를 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기업에 속해 있으면은 그 기업 내에서 받는 복지 혜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가족 중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다 거기 붙어 있잖아요. 집안의 이렇게. 지주가 되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언제든 해고를 당하거나 그만두게 되면 이 사람 역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전반적으로 국가가 보장해주는 복지가 탄탄한 게 아니고 그 역할을 그러니까 왜? 나라가 돈을 기업에 줬으니까 그 역할을 기업이 하고 있는 거니까 대기업이 굉장히 훌륭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돈을 그만큼 쏟아주기 때문에 나라 돈, 여러분이 낸 세금을 가지고 생색을 대기업이 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더 이상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 없어도 특별히 어떤 생존의 위협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대기업 다니다가 어느 순간 잘렸다고 해서 또는 나왔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그런 사회는 안 좋다라는 거죠. 결국은 국민 전체가 행복하려고 하면 중산층이 건강해야 됩니다. 맞아요. 중간 정도의 나이대, 그러니까 3, 4, 50대에 그리고 한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층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인구가 가장 많습니까? 자영업자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었어요. 자영업자가 정말 많아요. 이 자영업자들을 먹여 살리는 방법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삼성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연 40조 이상의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지분으로 배당해서 날아가는 돈은 외국으로 가버리는 돈이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삼성이 돈을 벌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하청 기업들하고 10만의 그쪽에 속해 있는 일부의 노동자일 뿐이라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외에는 싸게 팔고 우리한테는 겁나 비싸게 팔잖아요. 내수용은. 오죽하면은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하겠습니까? 삼성전자 거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호구를 잡혀야 되냐고요. 국가에서 호구 잡힌 것도 모자라서 국민들까지 지금 호구가 잡혀 있다라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이 기본 소득을 보는 기준을 보는 눈을 키워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하는 얘기들이 미통당에서 과연 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여러분이 일단 이걸 알고 들으시면 저것들이 또 사기치고 있네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여기서 부결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겉봐라 스위스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실험 내용, 이 국민투표의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다른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는 부분들인데 뭐냐면은 맞습니다. 2016년에 자 기본소득 도입할까요? 라는 그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데 찬성은 23%밖에 안 나왔고 반대가 76.9%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언론에 뭐라고 보도가 됐냐면 국민한테 300만 원씩 주는 거 스위스도 반대했다. 포퓰리즘이라더라. 그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 이런 이유로 반대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쫙 나왔죠. 그럼 실상은 뭐냐? 실상은 구체적인 액수가 포함된 게 아니었어요. 그 투표 안에. 그냥 정부는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이 내용을 헌법에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이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냥 예시를 낸 것 뿐이에요. 어느 대충 요 정도 줄 수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요 정도를 가지면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이 스위스에도 되니까 요 정도 만약에 주게 되면 요 정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냥 예시에 불과했던 거지. 기본소득 300만 원 찬성 반대 이렇게 국민투표를 붙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여기에 반대를 했냐면은 직업이 있어서 300만 원을 넘게 버는 사람에게서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직업이 있더라도 3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에게는 그 300만 원이 될 때까지 차액만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스위스 국민들은 뭘 반대했냐면, 자, 이렇게 되면은 나라에서 3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복지 제도는 없애는 거예요. 나머지 복지 혜택들은 없어지는 거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겁니다. 거부를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국가에서 그냥 딱 300만 원만 던져주고 그동안 나오던 모든 혜택들이 다 없어진다? 우리는 그건 반대했어. 이런 차원에서 스위스 국민들이 반대를 한 것이지, 이 재원, 이건 포퓰리즘이네, 이거는 불가능하네, 난 배 아파서 그 꼴은 못 보겠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지, 이거는 뭐 우파뿐만 아니라 좌파들도 반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의 기본소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반대를 한 거지, 기본소득이라는 그 개념 자체에 반대를 한 게 아니고 그 기본소득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에 반대를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자, 그럼 당신이 얘기하는 기본소득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교육비부터 뭐 노후 생활비, 뭐 실업수당,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시킨 거 300 퉁치고 아무것도 안 안 해줘. 줘. 이거를 안 줘.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일단 전부 다 하고 나서 전부 다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면 어디까지 우리가 추가로 복지를 해주겠습니다 하고 그걸 합의를 쳐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라고 봐요. 노동무역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공돈을 주면 놀고 먹는다.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지금 그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을 준다 그래서 놀고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네, 그 100만 원 받아가지고 방세 내고 생활비 하면 끝이야. 그럼 나머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정말 시체처럼 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시체. 사람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맞아. 구직과 사회 활동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쓰고 활용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그 사람도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되는, 이거 선순환 구조를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받으면 히코코모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럼 너 앞으로 100만 원 줄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컴퓨터만 보고 30일 내내 가만히 있어 봐봐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인간을 무시하는 생각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그 정책의 무임승차라든지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붐업시킬 수 있는 정책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예를 들면 기본소득 100만 원 줘서 진짜 히코코모리처럼 100만 원 받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겠죠. 물론 그런 선택도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어요. 나는 안 해. 나는 최소한 안 할 거야. 그렇게. 네, 아니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다수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런 소수라도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사실 기본소득 안 줘도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사실 있거든요. 기본소득 안 줘도 그렇게 사실 분들은 사실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재난지원금 저 1인 가구라서 40만 원 받았거든요. 제가 이 40만 원 받았다고 제가 일 안 하고 놀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그냥 그 40만 원 받아봤자 방세 한 달 내면 끝이거든요. 방패도 못 내 그걸로는. 그리고 마일리지나 방세도 못 내 그걸로는. 아니, 그러니까 다만 그래도 뭔가 약간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카드에 40만 원씩 꽂히면은 그래도 약간 사람이 쫓기는 기분은 좀 덜하겠다라는 느낌만 약간 들 뿐이지, 그냥 그런 심리적 안정 또는 삶의 질이 약간 나아진 정도? 예, 딱 그 정도지. 그것 때문에 난 이제부터 돈을 안 벌겠네, 또는 내가 하던 일을 줄이겠네, 이거는 아니거든요. 네. 일본의 이제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일본이 망한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잠깐, 에고 40짜리 집에 사시는 거 들켰네.
아니야, 원래는 내가 37이야, 37. 30은 나야. 3만 원 남았다고. 야, 흥분하지 말고 이거나 먹어. 근데 뭔 얘기하래 까먹었잖아. 아니 노령연금 2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일본인들한테. 그런데 이거를 써야 돼. 일을 안 하니까 소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국가가 재원을 준 것 같고. 근데 일본 사람들 이거 소비 안 하고 저축을 해버려요. 저축을 했죠.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나가 있는 돈이 계속해서 회전을 안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제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야. 맞아. 재원으로 계속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주는데 이게 은행으로 다시 돌아와 버리니까 경제 효과를 못 내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 이제 또 내 보증금에 관심이 있어. 아니 이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즐기는 새삼스럽게 분할을 즐기는 방식이 있냐? 아니 이게 묘하게 또 500이라고 말해 솔직하게. 아니야 1500이야. 예, 저 원룸이에요. 원룸이라서 예, 그거 옛날식 원룸이라서 비싸진 않아요. 예, 저는 만족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재난지원금을 마일리지로 받아갖고 써서 돌려보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그 효과들을 다 인정을 해요. 재래시장을 위해서 자영업자들 이 소비 지수가 10%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장사 잘 된다고 맞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인정했어요. 그게 이제 가구당 40만 원 이쪽 저쪽 준 거야. 근데 이게 말이죠. 국민 그 전원한테 10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돈이 50조 원 이쪽 저쪽이래요. 매달. 그러니까 매달 50조 원 어떻게 만들어? 6달이면 6천조 원인데 라고 말을 하지만 이 돈을 갖고 우리가 회전시켜가지고 시장 안에서 만들어내는 원리를 생각해 놓고 보면 맞아. 대한민국처럼 기본소득을 활용해갖고 국가 경제를 단시간에 정상화시킬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없어, 맞아요. 미국, 일본, 중국 안 됩니다. 안 돼요. 다른 나라들은 안 돼요. 근데 우린 되잖아. 우리는 돼요. 네. 우리는 가구당 20만 원씩 이거 거의 일주일 만에 거의 90% 이상 다 날렸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말까지 쓰기로 했는데 기분은 별로 안 하신데 아무튼 다들 급하시니까 그러겠지만 8월 말까지 이게 전부 시장에서 돌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경제 효과를 나중에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니까? 아니 재난지원금 가지고 기분은 안 하지만 기존에 여러분도 한두 군데 계속 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세요? 다른 구멍으로 빼는구나? 아니 저도 제가 딱 취직했을 때부터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20년 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는 허재현 집세에 좀 보태지 그랬어. 아니 왜 그래? 60짜리로 옮기지. 뭐래? 싫어요. 네, 저는 또 허재현 기자 후원하고 있거든요. 한겨레 기자 출신 우리 허재현 기자 되게 제가 예전에 YTN 라디오 처음 개국할 때 시사 프로 진행했는데 그때 허재현 기자 초창기였거든요. 그때 이런 기자가 있어서 한겨레가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되게 좋은 기자였는데 최근에 이제 한겨레 나오셔가지고 혼자 이제 취재 활동 하시는데 거기에 도움을 드리려고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처럼 여러분도 어딘가에 계속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슈퍼챗 싸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율후원 감사드립니다 라고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떡하니 이렇게 붙여놓고 방송하는데 여기 또 끊임없이 슈퍼챗 싸주시고 계좌 후원 해주시고 카카오톡으로 후원해 주시고 이런 분들 다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소득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 국민들의 기본소득을 맛을 보이기 시작해. 맛을. 맞아. 벌써 이제 한 번으로 되겠나 이 사태 유지되면 한두 번 연말까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받아보신 분들이 거부감이 덜해. 정부가 예산 편성한다고? 근데 야당이 미통당이 못하게? 아니 지들이 뭔데 못하게? 국가에서 알아서 재정이 있는 것 같고 추경 안 하고 국채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전혀 해갖고 해주겠다고 하면 그럼 당연히 해서 받아야 되고 받은 의미로 나는 이걸 소비함으로 해서 경제를 살리는 걸로 뿌듯하게 만족할 수 있는 걸로 갈 수 있는 일종의 첫 실험이 시도가 된 거예요. 아마 이거를 그렇죠. 저항 없이 막 진행하려고 했었다고 하면 총선 국면이 아니었다면
또는 뭐 코로나와 관련된 뭐 이런 그 이슈가 없었다고 좀 또 엄청난 정치적 이슈가 되고 비난이 쏟아졌을 건데 막상 지급되고 쫙 풀리고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해 비난을 때리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여기 이 재난소득이 만들어내는 선순환 효과를 어떻게든 덮기 위해서 아예 기자들이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지들도 받았을 거면서. 그렇지. 웃겨. 그래서 김종인 씨가 평소에 생각 안 할 건데 이와 같은 기본소득 얘기를 꺼내는 게 이 사람이 최소한 정치적 감은 있잖아. 대선 이슈가 되든 다음번 총선 이슈가 되든 이제 기본소득은 어차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규모의 문제의 결정이겠지만 기본소득의 문제는 이제는 정론화돼야 되고 이거를 거대 여당이 먼저 꺼내놓고 실시하기 이전에 숟가락을 먼저 얹어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 통박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저는 미리 꺼낸 거라고 봐요. 그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내지는 지원소득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시험은 성공했다라고 자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이제 본인이 한번 직접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거 받아보셨잖아요. 그걸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을 봐야 되는지 그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안고 있는 내용적인 측면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든 찬성하는 사람들이든 그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본소득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내용들을 숨기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공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시면 되는데 계속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저는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스페인에서 최저생활비를 주기로 한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트위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낙오하는 국가는 번영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은 버리고 갔어요. 그렇지. 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아예 끌고 가고 우열반으로 나눠놓고 열반 애들은 야 버리고 니들은 갔어요. 공부하지 말고 그냥 앉아있다 가 이랬단 맞아, 말이야. 맞아. 네, 맞아요. 그리고 다 열반에 있어봐서 알잖아 이 사람들. 아니 우리 오반에. 세대도 있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는 저 고3 때는 있었을 것 같은데. 저 고2 때는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학교 도서관을 예쁘게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전교 1등부터 200등까지 딱 끊어가지고 그 아이들만 거기서 공부를 시켰어요. 자율학습을. 그리고 거기 책상에 보면 자기 이름 다 붙어 있어요. 등수별로 쫙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때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서도 이 안에 있는 200명이 앉아 다 경쟁자야. 그러니까 얘들만 학교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교실에서 지들이 떠들든 말든. 근데 어차피 200명은 모아놔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안 떠드는 거야. 얘들 서로 경쟁자가 눈앞에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최근에 윤우님 막 그 얘기 하시잖아요. 유재석 씨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윤우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다가 아니거든요. 공부가 다가 아닌데 자꾸 우리는 기준이 학교 어디 나왔냐, 공부 잘했느냐. 아직도 우리 그거에 너무 젖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뭔가를 잘하면 잘하는 애들만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야.
내가 지금 사회 나와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보면요. 그 450명 중에 100등 안에 들었던 이른바 그 도서관 그 특공부대. 열반의 서령은 모를 듯한 문화나라고 서희 아빠님 그랬는데, 네, 저는 모릅니다. 솔직히. 예. 네. 아무튼 그 안에 있던 애들보다, 그 안에 잘 됐다는 애들 본 적이 없어. 처음엔 좋은 대학 나오고, 시작이 참 화려했는데, 40 중반 가면 대부분 잘리거나 닭집하거나 해장국집하거나 지금은 놀아. 근데 그거 아닌 사람들 중에 뒤쪽에 있었던 친구들 중에는 자기 사업하고 토건회사하고 회장님하고 골프장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많아. 그러니까 그때 시작의 우위가 영원히 그 사회적으로 고착될 줄 알았는데 한 30년 지나니까 다 뒤집어지더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지금 우리 그레이 미스터님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애들 지금 윤춘장 돼 있는 거죠. 이거 반박을 못 하겠다. 아이고. 서울대 법대 나온 애들, 그 대표적인 애들 있잖아. 걔들 다 그 꼴 나 있잖아. 물론 조국 교수님은 아닙니다. 예. 아닌 분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부해서 잘 된다는 거는 대한민국에 조국 하나 생기는 거고. 그건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 공부해서 잘한 놈들은 2,000명 검사 집단 안에서 그렇지. 뻘짓하고 있는 애들이 더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이제 가끔 그런 생각한다니까. 학을 할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것들이 검사 됐다고 저지랄 떨고 있는 거 보면 웃기다라는 생각 들어요, 솔직히. 네. 근데 너무 웃기다. 너도 검사 하지 그랬어. 왜 아나운서를 했어. 그냥 방송이 좋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사회의 현실 단면을 제가 지금 제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제가 직업을 택할 때 이게 인기 직종에서 택한 게 아니고 그냥 너무 방송이 좋아서 한 거거든요. 근데 방송을 제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할 수 있는 직업이 군들이 몇 개가 없잖아요. 그중에 이제 아나운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나운서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다양한 이유로 아나운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양한 목적에 맞게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제 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냥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돈에 여기가 뭐 어때서 그래? 이러니까요. 이런다니까요. 네, 제가. 아무튼 예. 기본소득에서 이제 많이 핀트가 좀 빗나가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보영님이 문하나님이 더 행복할걸요? 맞습니다. 저는 제가 더 행복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더 행복해요. 지금 아까 송 작가님 그랬잖아요. 너 검사하지 그랬니? 저희 아버지 꿈이 저를 판검사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법대 가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노래를 부르셨는데 저는 죽어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어느 분야에 치열하게 싸우고 그걸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이 1명이고 실패한 사람이 99명인 세상보다는 누구나 보편적인 삶과 여유를 누려가면서 살 수 있으면서 맞아. 1위와 100위의 차이가 크게 없는 세상, 저는 그게 더 행복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생겨날 수밖에 없는 사회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제도의 불평등 같은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해주는 소득의 재분배, 선순환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맞아요. 이러한 선순환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일 수 있다라는 점을 앞으로 우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2년과 함께 배워나가자. 그러다 보면 다음 선거 때는 서로 내가 기본소득 많이 주겠다는 후보들이 나서서 공약을 낼 것이다 라고 송 작가가 예언해 보고 싶습니다. 너의 예언 따위가 중요한가요? 아니, 그만큼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에이씨. 훈훈하게 잘 마무리 하려는데 거기서 팩트를 찌르고, 에이씨, 3이나 먹어야지. 아니, 지금 앞부분을 못 보신 분들이 자꾸 뭘 그렇게 드시냐고 하는데,
산양삼이라고요. 파켓몰에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동안 이 삼을 송 작가님이 다 먹방을 하시겠다고 앞에 약속을 하신 걸 지키고 계신 겁니다. 백- 많이 먹어서 그 정도 양이에요. 예, 네. 반 정도는 지금- 드신 것 같아요. 100불이 넘게 있었는데 3분의 1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네. 자, 네. 아무튼 두 번째 주제도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못 치게 저쪽에다 놔뒀어. 방해받기 싫어서 나의 관리야. 네.